연봉은 얼마셨을까요? 수당까지 다 합쳐서 네. 제가 나왔을 시점에 약 한 4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원래 직업은 뭐셨어요? 해병대 군인이었습니다. 아, 부사관이었습니다. 중사였습니다. 그게 몇 년 차 하셨을까요? 13년 차입니다. 14년 차. 네. 생각보다 이게 많지가 않네요. 네, 직장인들에 비해서는 많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귀농하신 지 지금 4년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2023년도 현재 8월 달까지 매출은 약 한 6억이 조금 넘고요. 2023년 12월 달쯤 됐을 때는 약 한 7억 정도를 예상합니다. 와, 주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인생 이모작을 잘 설계하셨다는 얘기도 말씀 들으실 것 같은데.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기농 4년차 청년농업인 우정호라고 합니다. 이제 기농하기 전에 군대 생활 해병대 중사로 전역을 했고요. 한 13년 군대 생활하고 마치고 이제 떠올랐던 게 밀양에 계신 어머니가 계신 이제 조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초피라는 단어가 많이 알려졌지만 제가 기농한 시점에 초피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산초, 제피라는 말을 더 많이 썼었지. 제가 기농할 때쯤에 위덕대학교 산하현과 단장님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한마디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초하고 제피하고 차이가 뭐냐고. 저는 똑같다고 얘기했었군요. 왜냐하면 집에서 기존에 썼었던 말은 산초였었고 경상도에 쓰는 말은 제피는 흔히 알고 있었고, 근데 산단장님은 자기가 알기로는 다르다, 이게 아마 다른 작물일 거다, 다시 한번 알아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진짜 열심히 알아보니까 산초라는 작물은 따로 있고 제피라는 말은 경상도에서 주로 쓰는 말이고 실제로 쓰는 단어는 표준어 초피인 겁니다. 초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추어탕이나 장어탕, 잡내를 잡아주기 위해서 한 향신료로 쓰이는 거고요. 산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을 짜가지고 이제 고부가 가치의 수익을 올리는 작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양에 계신 어머니께서 20년간 초피를 재배도 하고 수출도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밀양에는 워낙 잘 되는 작물들이 흔히 널려 있으니까, 예를 들면 딸기, 감자, 고추, 깻잎 실제로 초피가 낄 자리는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초피가 앞으로 향후 먹거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많은 작물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거를 부단히 밀양시에도 알리고 올해 2023년 3월 달에 밀양시장님께서 수고했다고 감사패를 주셨고요. 그리고 올해 목표 우리가 세웠던 50만 달러, 수출 50만 달러를 달성해서 50만 달러면 한화로 얼마예요? 50만 달러를 하면 아마 지금 환율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한 6억 한 3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차에 지금 매출 6억을 달성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향후 목표는 그러면 몇만 달러예요? 일단 2차 목표니까 이제 2차 목표는 당연히 100만 달러죠. 12억, 그렇죠. 12억, 13억?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수출만이니까 이제 국내 판매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많겠죠. 초피는 보통 5월 달에 수확하고 7, 8월 달에 수확합니다. 산초는 9월 달에 보통 수확을 하고, 산초와 초피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시, 두 번째는 잎, 세 번째는 열매입니다. 초피 나무는 가시가 이렇게 마주보고 나고 있고요. 산초 나무는 가시가 지그재그로 나 있습니다. 두 번째, 잎을 보시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제 좀 거칠게 보이는데
산초 나무 같은 경우 잎은 이제 잎이 맨들맨들합니다. 세 번째, 열매는 초피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매가 가지하고 잎 사이에 보통 열매가 많이 맺히고요. 산초는 열매가 이렇게 잎줄기 끝 사이에 열매가 송이처럼 맺혀 있는 게 산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재배하는 것도 힘들고요. 아무래도 나무다 보니까 수익을 얻기까지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보통 한 3년 이상은 걸리고요. 이제 잘 자랐다고 해도 이제 수확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가시 때문에 수확하기가 힘든 것도 있습니다. 하루에 수확량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하루에 못 따시는 분들은 한 6에서 8kg 정도 따시고요. 이제 잘 따시는 분들은 보통 13kg에서 14kg를 수확을 하십니다. 아드님이 직업군인으로 아주 잘 저기 생활하고 있다가 이렇게 농장하신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아이고, 처음에 많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일을 많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극한 직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 자체가 생산하는 자체 뭐 작업하는 과정 이게 엄청 까다롭거든요. 어머님 몇 년 하셨어요? 저는 한 20년 수출했습니다. 근데 자식한테만은 이걸 물려주고 싶진 않았었나 봐요. 아, 그렇지는 물려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냥 어느 부모든 간에 자식이 이게 부모가 하는 일이 힘드니까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또 저희 이제 세대에서 이게 했던 일들이 너무 갑자기 많이 이렇게 바뀌니까 아, 이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곧 지나고 이렇게 보면 아, 저렇게 하는 게 맞구나. 제가 이제 인정을 하죠. 6차 산업, 뭐 스마트폰법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 예. 요즘 시대에 맞는 어떤 이런 루트로 잘 가고 있구나. 인정 받으셨네요, 우리 아드님.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근데 아직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죠. 이제 초기죠. 시작이죠. 이제 뺑아리에요? 그럼요, 멀었습니다. 저는 20년 했는데 지금도 배워야 되는데요. 아들한테 배우는 것도 많아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 뭐 100만 불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건강하면서 자기 할 일을 정말 묵묵히 하는 어떤 이런 버팀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들한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머님 말 100배 공감하세요?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저 좀 바라봐 주세요. 네. 우리 약간 살찐 손흥민 형이랑 소리 안 드세요? 많이 닮으셨어요. 그 얘기는 한 몇 년 전에 한번 들었는 것 같고요. 네. 네, 뭐 옛날로 치면은 네, 축구 선수 고정훈 선수를 더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 맞아요. 느낌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와, 몸도 좋으시고 진짜로. 네, 와, 이게 그 해병대에 있으실 때 만들어진 근육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군 시절에 있었던 체력이 네. 지금을 버티는 혹시 힘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직업군인에서 귀농으로 변신하셨는데 만족하시나요? 제가 전역할 때쯤에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뭐였냐면 7년만 더 고생하면 연금 받고 나오는데 왜 일찍 전역했느냐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때의 선택이 전역했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앞으로 계속해서 증명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긴 한데 앞으로 계속해서 성과를 나가겠다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진짜로 만들고 싶은 거는 이제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인구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 이 세 가지 목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농업을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는데 지역사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이 말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이유는요? 저희만 잘 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산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까지 만들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